3억 4천만 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런 나무들을 돈 하나 안 들이고 저는 계속 심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현별님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가 1.1%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중과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 주택만 1주택자만 1.1%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법인은 1.1%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 법인 다 1.1%고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도 1주택자만 1.1%가 아니라 집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1.1%의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요. 셀프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1.1%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납부를 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매입한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9,630만 원이고요. 그래서 1.1% 취득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취득세는 167만 2천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네.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투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1억을 넘어버리면 다주택자들은 12%를 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허들을 넘을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정말 저렴하게 나왔다 그래도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지금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황이 아주 좋기 때문에 거의 무피거나 풀피를 만들 수도 있고요.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세가 끼어 있는 물건은 팔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1억 6천에 나와 있는 물건을 제가 1억 5천으로 해달라고 조절을 했어요. 근데 1억 5천 5백에 하자고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 임차인 분이 전세를 1억 5천 5백에 올려주면 그렇게 계약을 하겠다 해갖고 이제 조절을 한 거예요. 어차피 이제 임차인 분도 이사를 하실 생각으로 주위에 이제 전세 물건을 알아봤더니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던 거죠. 1억 3천에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전세 물건을 알아봤더니 1억 6,500, 1억 7천 이렇게 이제 물건들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매입한 금액은 1억 5,200이 매입을 했고, 임차인 분도 1억 3천에 전세를 살고 계셨는데 1억 5,200으로 맞춰줘서 저는 돈 하나 들이지 않고 그렇게 아파트를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취득세 그리고 이전 등기 비용 셀프 등기로 해서 또 조금 세이브는 했지만 그렇게 이전 등기 비용이랑 중개 수수료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간 비용은 취득세 167만 2천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셀프 등기 비용 총 19만 7,280원 들어갔고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76만 원 들어가서 262만 9,280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 아파트는 1996년에 매도인분이 4,900만 원 정도의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입니다. 5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분양가를. 96년에 5천만 원의 분양을 받아서 2016년에 1억 7천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17년부터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17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18년 8월에 1억 3천만 원, 네, 완전 바닥을 찍고, 그리고 현재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네. 1억 7천만 원에서 10년 뒤면, 지금까지의 어떤 결과대로라면, 3억 4천만 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런 나무들을, 돈 하나 안 들이고 저는 계속 심고 있는 거죠. 물론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가 27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돈이 남아서 들어오는 어떤 풀피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돈이 안 들어가게 계속, 네,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아파트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돈을 안 들이고 이 아파트들을, 이런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고 있을 때나, 네, 뭐 밥을 먹고 있을 때나 여행을 갔을 때도 이 일꾼들은 계속 일을 해주고 있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계속 저한테 돈을 벌어주고 있기 때문에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1억 7천만 원짜리가 10년이 지나면 얼마가 돼 있을까요? 네, 이 1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10년이 지나면 3억 4천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물론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요, 덜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10년 후에는 2배 정도가, 네, 오르기 때문에 충분히 3억 4천만 원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매입한 금액은 1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으니까 3억 4천이 되면 1억 9천만 원의 시세 차익인 거죠. 근데 1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이라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이런 일꾼들을 10개를 만들어 놨다고 했을 때 15억인 거죠. 10년 동안 15억인 거죠. 네. 10년 동안 15억을 벌 수 있는 방법. 네. 물론 10년 후에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의 15억이랑은 느낌은 또 틀릴 것입니다. 10년 뒤에 우리가 저금을 해서 돈을 모은다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아마, 네, 15억은 절대 못 만들 것 같고요. 1억도 정말 만들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저금을 해서 15억을 만약에 만들려면 매달 1250만 원이라는 돈을 저금을 해야 합니다. 1250만 원을 매달 저금을 못 하죠. 네. 물론 제가 지금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투자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지인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은, 다 좀 부정적입니다. 네. 그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는 어떡하냐. 또 많이 올랐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세는 어떻게 할 거냐. 남는 것도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을 하는 거는, 네, 참, 뭐, 어리석은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살면서, 뭐, 당장 내일 뭐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며칠 살다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뭐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오늘을 막 살진 않잖아요. 네.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어떤 걱정을 지금부터, 네, 하는 것은 아닌 거고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더 이상 미래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지금 상태로 계속 10년 뒤도 지금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자본 소득을 늘려나가고 어떤 내가 좀 더 욕심을 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 분명 내 삶은 변화가 될 거고요. 그 변화의 폭은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정말 그 폭이 엄청나게 클 수도 있고요.
그 복이 생각보다 네,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네,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분명히 뭔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이시라면 어떤 다른 돌파구를 찾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뭔가 네, 투자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시고 네,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미래를 위해서 네, 더 나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너무 멀리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단정 지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보지도 않은 건데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는 성급한 판단인 거죠. 정말 그 방법이 정말 최고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네, 참 안 좋은 방법입니다. 무조건 해보고 그렇게 네, 몸으로 체험을 하고 정말 맨 땅에 막 헤딩을 하면서 했는데 아니면 뭐 네, 그냥 아닌 거예요. 근데 했는데 어떤 큰 수익을 주면 그러면 땡큐죠. 네. 뭐 짜잘한 아파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짜잘한 아파트가 모이고 그러면 힘이 엄청납니다. 네. 작은 투자가 모여서 큰 투자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짜잘한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익들이 모이면 엄청난 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그 부를 만들어서 네, 나중에 정말 큰 건물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